오늘 여러분을 위한 까다로운 수수께끼를 하나 준비했어요. 앨런 머스크가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확인해보죠. 난 지구 표면 어딘가에 있어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1마일, 그리고 서쪽으로 1마일, 그리고 북쪽으로 1마일을 걸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내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왔어요. 여기는 어디죠? 이거예요. 면접이 시작됐어요. 여러분은 일론 머스크에게 고용될까요?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세요.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몇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중 하나는 북극에 있을 때예요. 궤적을 그려보죠. 북극에서 남쪽으로 1마일, 서쪽으로 1마일, 북쪽으로 1마일을 걸어가요. 보세요. 원래 자리로 되돌아와요. 남극은 안 돼요. 왜냐하면 남극에서는 남쪽으로 갈 수 없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1마일 길이로 남극 가까이의 원을 그리면 어떨까요? 이제 그 원에서 북쪽으로 1마일을 가요. 네, 여기서 시작해요. 이 지점에서 남쪽으로 1마일 갑니다. 그러면 원에 도착해요. 다음에 서쪽으로 1마일을 가면 원 전체를 따라 걸어서 같은 지점에 도착합니다. 그 후 북쪽으로 1마일을 더 가면 정확히 시작했던 곳에 도착하죠. 더 좋은 방법도 있어요. 남극 근처에 0.5마일 길이의 원을 그려요. 다시 한번 1마일 떨어진 곳에서 시작합니다. 남쪽으로 1마일 가서 원에 도착하고 서쪽으로 1마일을 가요. 출발한 곳에 도착하게 되지만 원을 2바퀴 돌아야 해요. 3분의 1마일 길이의 원도 마찬가지예요. 3바퀴를 연속해서 돌면 돼요. 이것은 거의 모든 길이의 원에서 가능해요. 길이가 n분의 1마일이고 n이 정수라면 이 길을 따라 남쪽으로 1마일 걸어가면 원에 도달하고 원을 n바퀴 돌고 북쪽으로 1마일 이동해요. 매번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은 면접을 통과하셨나요? 그렇지 않더라도 걱정 마세요. 연습으로 풀어볼 수 있는 수수께끼가 더 있어요. 시작할게요. 원숭이, 다람쥐, 그리고 도마뱀이 코코넛 나무 타기 경주를 하려고 해요. 누가 가장 먼저 바나나에 도달할까요? 아무도 없어요. 코코넛 나무를 오를 거니깐요. 거긴 바나나가 없어요. 리아, 데니, 켈리, 레아가 한 줄로 서 있어요. 리아는 데니와 켈리를 볼 수 있어요. 데니는 켈리를 볼 수 있어요. 켈리와 레아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다들 모자를 쓰고 있어요. 소녀들은 오직 검은색 모자 2개와 흰색 모자 2개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누구든 자신의 모자 색깔을 외칠 수 있어요. 그게 맞으면 모두 이기게 될 거예요. 누가 자신의 모자 색을 가장 먼저 알아낼까요? 리아는 데니와 켈리를 봅니다. 만약 둘 다 같은 색의 모자를 썼다면 자신의 모자가 다른 색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검은색과 흰색이므로 자신의 모자색을 확신할 수 없어요. 조용히 있을 거라는 뜻이죠. 데니는 리아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켈리의 모자색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데니는 켈리의 모자가 검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자가 하얀색일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키아나는 휴가를 보내고 있었고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걸어가기로 했어요. 가방 하나와 돈이 약간 있었어요. 반쯤 걸어갔을 때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3명의 다른 여행객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각각 고양이, 강아지, 기니피그를 갖고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까지 몇 마리의 동물이 걸어가고 있을까요? 딱 하나, 키아나 뿐이에요. 다른 여행객들과 동물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오클리는 게임쇼에 참가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마지막 문제를 맞히면 큰 상금을 받게 될 거예요. 뉴욕과 보스턴 사이의 도로 어딘가에 있는 이 버스 그림을 보세요. 질문은 버스가 어느 도시로 가고 있을까요? 입니다. 그림에는 그것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버스의 문이 안 보여요. 그건 반대편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버스 문은 항상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차량은 왼쪽을 향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버스가 보스턴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에스맨은 숲을 산책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대신에 우연히 마녀의 집을 발견했어요. 에스맨은 고양이를 쓰다듬고 마녀에게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마녀는 청소를 하느라 바빴고 에스메를 위해 수수께끼를 냈어요. 한 체인이 5부분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각 3개의 고리가 있었어요. 마녀가 하나의 체인을 완성하려면 열어야 하는 최소한의 고리수는 몇 개일까요? 체인의 모든 부분을 서로 연결하려면 4개의 고리가 필요해요. 하지만 3개의 고리만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한 부분의 3개의 고리를 모두 열어요. 그러고 그것들을 체인의 나머지 4부분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세요. 옛날 옛적 어느 오래된 왕국에 매주 금요일마다 기이한 법을 만든 왕이 있었어요. 그의 새로운 법은 왕국의 모든 남자는 수염을 깎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유배될 거예요. 하지만 그 왕국에는 이발사가 1명뿐이었어요. 모두들 이 사람에게 가서 면도를 했어요. 하지만 이발사를 면도할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규칙을 지켰고 아무도 유배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 이발사는 여자였어요. 수염을 깎을 필요가 없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또 새로운 법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왕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감형하기로 한다. 모든 죄수는 형기의 절반만 복역하면 된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수 3명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형의 절반만 복역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이틀에 한 번씩 출소시켜야 해요. 이렇게 하면 그들은 하루는 감옥에서 다음 날은 자유롭게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감옥으로 돌아가고 남은 인생 동안 계속 그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절반만 복역하는 셈이 됩니다. 이보는 마커가 담긴 3개의 상자가 있어요. 녹색, 파란색, 그리고 보라색이었죠. 보라색 상자에는 파란색 상자보다 2배나 많은 마커가 있어요. 어느 날 이보는 왼쪽 상자에서 9개의 마커를 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마커를 녹색 상자에 넣었어요. 왼쪽 상자의 색을 알 수 있나요? 이본이 녹색 박스에 마커를 넣었기 때문에 녹색일 수는 없어요. 보라색 상자가 파란색 상자보다 2배 더 많은 마커를 가지고 있다면 안에 있는 마커의 수는 짝수였던 거죠. 만약 보라색 상자에서 9개를 꺼냈다면 남아있는 마커의 수는 홀수가 됐을 거고 이본은 녹색 상자에 마커의 절반을 넣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왼쪽 상자는 파란색이었어요. 카이는 남자친구 로난과 그의 집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둘은 팝콘을 먹고 있었고 배경에서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어요. 갑자기 카이는 로난에게 장난을 치기로 했어요. 지금 이 방에 나는 앉을 수 있지만 넌 앉을 수 없는 곳이 있어. 내가 일어난다고 해도. 로난은 열심히 생각했지만 답을 알아낼 수 없었어요. 그러자 카이는 그에게 수수께끼가 정말로 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카이는 어디에 앉았을까요? 카이는 로난의 무릎에 앉았어요. 한 노부인은 시력이 나빠서 도움이 필요했어요. 부인은 손녀 캐시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캐시는 저녁을 하고 있다가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는 방으로 달려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창문이 깨졌어요. 할머니는 어떤 검은 눈에 검은 머리의 소년이 창문에 돌을 던지고 도망쳤다고 말했어요. 캐시는 할머니를 믿지 않았어요. 왜죠? 할머니는 시력이 나빴어요. 하지만 지금 안경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년도 볼 수 없었고 머리카락과 눈의 색깔도 볼 수 없었어요.
에스메가 숲속을 걷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또 길을 잃었어요. 언제나 그렇듯 에스메는 마녀의 집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마녀는 막 새로운 게임을 발명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같이 할 사람이 없었어요. 마녀는 에스메가 이기면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탁자 위에 37개의 성냥이 있었어요. 각 선수는 한 번에 5개 이상 가져갈 수 없어요. 마지막 성냥을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에스메가 먼저 시작할 수 있어요. 그녀가 이기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먼저 성냥 하나를 가져가야 해요. 그럼 36개가 남아요. 그 후 마녀가 성냥을 가져갈 때마다 합이 6이 되도록 성냥을 가져가야 해요. 이제 여러분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죠. 아담스 씨는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안녕 여보, 나 집에 왔어" 라고 소리치며 부인에게 인사를 했어요. 아담스 부인은 즉시 대답했어요. "안녕 여보, 오븐에 저녁을 만들고 있어요. 부엌 시계를 보고 몇 시인지 말해줄래요?" 아담스 씨는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위험하다고 신고했어요. 그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가능한 설명은 무엇일까요? 아담스 씨는 눈이 안 보여요. 아내는 그것을 알고 있죠. 만약 위험에 처한 게 아니라면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때요?